하고 파마도 하고 그럼 좀 나아지지 않아? 확실한 건 넌 아무것도 소용없다는 거야. 미션이잖아. 야! 김자유! 수업 끝나고 나 자전거 좀 태워줘. 성적이라는 벽에 부딪힌 자유는 경남 하동에서 다시 고3을 시작합니다. 이런 자유에게 눈길을 준 건 같은 반 여학생인 하라였습니다. 하라의 몹쓸 짓에 자전거에서 넘어져 버리는데 갑자기 하라는 자유에게 키스를 해버리고 너 아직 아다구나? 그래! 나 생하다다! 그러던 어느 날 새로운 국어교사로 미모의 선생님이 부임하게 되는데 첫사랑 얘기라도 한번 해주세요. 예? 선생님은 첫사랑 얘기 대신 칠판에 시 한 편을 써내려가고 산도, 청산도. 선생님은 자유의 짝꿍인 수인에게 화답시를 들려달라고 요청하지만 정신적 충격에 곧잘 기절하는 수인은 선생님을 덮칠 듯 다가가더니 그대로 쓰러져 버립니다. 수인은 선생님을 보고 첫눈에 반한 것이었죠. 그리고 우연히 선생님이 새빵을 구한 곳이 다름 아닌 수인의 집이었고 안녕하세요. 얼마 뒤 소풍을 나온 학생들은 디스코 파티가 한창인데 하라는 계속해서 자유의 주의를 맴돕니다. 시장판에서 산 건 맨날 이래. 소풍이 끝난 후 하라는 자유를 자신이 집으로 데려오는데 부모님 몰래 거사를 치르려 했지만 눈치 빠른 엄마가 이를 놓칠 리 없었고 또 다른 장소를 물색하던 하라는 자유를 인적이 드문 비닐하우스로 데려갑니다. 그렇게 두 사람은 거사를 치르는데 성공합니다. 먼저 갈게. 선생님을 짝사랑하던 수인은 더 이상 참지 못하고 고백을 하고 마는데 저 선생님 사랑해요. 신축. 그에 그치지 않고 선생님 방에 뛰쳐들어가 키스까지 해버리는 수인. 참을 수가 없었어요. 수인은 선생님을 향한 불같은 마음을 쏟아내지만 내가 네 선생님이라는 거 잊었어? 선생님은 수인을 진정시키며 성인이 되면 그때 다시 이야기하자고 말합니다. 거사를 치른 이후 자신을 피하는 자유에 분노하나라. 나 대학 가야 돼. 자유는 입시가 중요하다며 하라에게서 벗어나려 합니다. 하라가 위험한 선택을 하려 했다는 소식에 자유가 직접 찾아가 보는데 자유야, 날 가져. 또다시 덤비는 하라에게 자유는 모진 말을 뱉어버립니다. 그렇게 하고 싶으면 다른 애 찾아서 너나 실컷해. 다음날 학교 옥상 난간에 서 있는 하라. 그렇게 돌이킬 수 없는 일이 발생합니다. 시간이 흘러 자유와 수인은 학교를 졸업하게 되고 드디어 성인이 된 수인은 선생님을 찾아가는데 나 곧 이사가. 이별을 고하는 선생님. 수인은 또 한 번 쓰러지고 맙니다. 얼마 뒤 자유와 수인은 대학을 가기 위해 경주로 떠납니다. 2년 뒤 엉덩이 힘 좀 빼세요. 아이고 왜 이렇게 아프죠? 성병 주사니까요. 하라의 사건 이후 충격에서 헤어나오지 못한 자유는 방탕한 삶을 살아가는데 그 와중 병원에서 자신을 치료해주던 간호사인 남옥을 만나게 됩니다. 이제 다 나았는데 술 한잔 사세요. 나 엄청 까졌는데? 그래 보이지 않아요? 두 사람은 두서없이 방부터 잡아버리고 그런데 왜 눈을 감어? 나 아직 처음이거든. 하지만 자유는 망설임 없이 하던 일을 속행합니다. 집에 돌아온 자유는 수인에게 남옥과의 하룻밤을 얘기해주는데 이번엔 희한하게 하라 생각이 안 나더라. 방탕한 생활을 통해 죽은 하라의 생각을 떨쳐내려 한 자유와 달리 수인은 선생님을 잊지 못해 편지를 써보내거나 몰래 찾아가 훔쳐보기도 했습니다.
하루는 지난번처럼 방을 잡지 않고 평범한 데이트를 즐기는데 지난 여자들과는 다르게 적극적으로 다가오는 남욱이 싫지만은 않습니다. 한편 욕구를 해소하고 싶다는 수인에게 베르테르 선배는 어떠냐고 떠보는 자요. 저 총각 딱지 좀 떼줄래요? 자요가 자꾸만 생각난 남욱은 자취방까지 들이닥쳤고 문 안 열! 빨래에 음식까지 준비해놓곤 완벽하게 숨어버리는 남욱. 한편 베르테르 선배는 수인의 부탁을 적극적으로 들어주려 하는데 당황하던 수인은 결국 어른으로의 한 걸음을 내딛습니다. 5초를 버티지 못한 수인. 온몸에 기를 다 빨리고 온 수인은 집에 도착하자마자 쓰러지고 맙니다. 베르테르 선배와 그것을 하던 중 선생님 생각이 났다는 수인. 두 사람은 가슴속에 쌓인 것들을 털어내기 위해 산을 오릅니다. 알탕으로 차디찬 계곡에 뛰어들고 다시 일상과 마주하는 두 사람. 하지만 베르테르 선배가 계속해서 수인을 쫓아다닙니다. 이러지 마요 제발! 수인은 선배를 완강히 거부해보지만 계속해서 덤비는 그녀 앞에 수인 또한 본능을 참아내긴 어려웠습니다. 이후 자취를 감춰버린 수인. 얼마 뒤 한껏 꾸미고 나타난 남욱. 어때? 내가 마구 좋아지는 것 같지 않아? 그녀의 정성에 한바탕 뜨거운 시간을 보낸 두 사람. 우리 엄마 생일인 거 그런데 알고 있지? 우리 그만 만날까? 넌 어때? 남욱은 상처를 받았는지 말없이 자리를 떠버립니다. 한편 사실 수인은 선생님을 찾아간 것이었고 못 견디겠어요. 아무리 잊으려고 해봐도 그러지 못했고 결국 찾아올 수밖에 없었다는 수인의 말에 선생님은 수인을 데리고 모텔에 들어갑니다. 다음날 수인이는 아직 젊어. 돌아가서 다시 시작해. 얼마 뒤 남욱은 자요를 데리고 한식당을 찾습니다. 진상 손님의 멱살을 잡고 거침없이 쫓아내는 식당 주인. 우리 엄마야. 그러고는 끝내고 싶으면 끝내자는 남욱. 선생님과의 만남 이후 다시 돌아온 수인은 자요와 함께 하루 왼종일 술을 마시고 하루를 마무리하나 싶었는데 자요가 잠든 후 수인은 창밖을 보며 눈물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남욱의 엄마가 자요를 찾아왔고 딸에게 해준 건 없지만 성인이 되고 출가한 딸이 울면서 돌아온 것을 보고 자요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다고 하죠. 실컷 물고 빨고 그게 전부라면 이쯤에서 손 털어. 마음이 심란한 자요. 하지만 이를 추스릴 틈도 없이 술을 마시고 인사불성이 된 수인과 선배가 자취방으로 들이닥칩니다. 두 사람은 곱게 잠드나 싶었지만 바로 옆에서 펼쳐지는 격렬한 VR 영상에 자요는 숙면을 포기해버렸습니다. 며칠 뒤 지난번에 왔던 산을 다시 오르는 수인. 이제 괜찮아. 다 괜찮아. 수인은 안타까운 선택과 함께 생을 마감합니다. 가장 견디기 힘들었던 건 내 자신과의 싸움이었어. 수인이 남긴 마지막 메시지에 이젠 자요까지 사라져버렸고 사랑도 할 줄 모르는 못난 자식. 개판 5분 전인 집을 청소하던 남욱은 예전에 자신이 자요에게 선물했던 꽃을 발견했습니다. 자취를 감췄던 자요는 다름 아닌 선생님을 찾아간 것이었는데 수인이 그동안 서랍장에 간직했던 봉투 하나를 선생님께 전해주기 위해서였습니다. 자요는 이번 일을 겪으며 마침내 어둠 속에서 벗어날 실마리를 찾은 듯 했습니다. 자요 씨? 자요 씨. 나무가 나 네가 보고 싶어. 그렇게 사랑의 의미를 깨달은 자요가 남욱과 통화하는 장면과 함께 영화가 막을 내립니다. 2000년 개봉한 청춘은 육체가 정신을 지배하던 그 시절 평범한 고3 학생인 자요와 수인이 사람과 사람에게서 받은 마음속 상처를 각자의 방식으로 풀어나가는 이야기를 그린 영화입니다. 어릴 땐 마냥 어른 영화인 줄 알았지만 막상 나이가 들고 다시 보니 마지막까지 원하는 걸 찾지 못해 방황하던 청춘의 자화상을 그려보도록 유도하는 작품이 아닌가 싶었습니다. 특히 주연들이 각 캐릭터들의 내면을 훌륭하게 표현해줌으로써 제대로 감정이입하여 영화를 시청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영화 청춘이었습니다.